이번 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있었죠. 애초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서 재판부는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윤석열과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네, 1심 선고 결과가 특검이 기대했던 것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서양훈 평론가님, 네. 대부분의 혐의는 이제 무죄가 나오고 일부, 그것도 이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중에서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서 1년 8개월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법원이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은 있었지만 공모한 혐의가 없다. 그리고 통일교 청탁에 대해서 샤넬백 관련해서는 선물은 받았지만 소위 말해서 청탁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천계획 관련해서는 계약서가 없었다. 뇌물을 가지고 계약서 주고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서 1년 8개월밖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를 쫓아가지 못함에 따라서 법원 개혁에 대한 배심원제 도입이라던가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판사가 판결로 얘기해야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런 문자 쓰는 거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항소심에서 좀 여러 면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만큼 더 그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법원의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특검이 부실하게 기소했는데 왜 법원의 잘못으로 몰아갑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이러려면 제대로 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그 공모 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뭐 부당이득을 취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랬잖아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 그러니까 6개월씩 그렇게 수사하고 탈탈 털어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부실 기소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런 공소장 빨리 변경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유죄 입증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재판부가 부실하게 판결했다라고 보기에는 특검이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는 정말 그 과정이 있었다.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또 핵심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때 검찰청 해체한다고 검사들이 돌아가겠다고 태업하고 이런 과정들도 저는 여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2심에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더 다투겠지만 어쨌든 지금 특검에는 굉장히 스타일 구겼고 앞으로 이러면 특검 무용론도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관심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전속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 효과가 있죠.
다만 이제 김건희 씨와 오세훈 시장이 다른 건 딱 하나인데 예. 김건희 씨는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3,3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방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세훈 씨의 후원자로서 도와주고 있고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말로는 오세훈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실은 정치자금법상 이 기부행위가 되면요. 네. 주는 사람도 처벌되고 받는 사람도 처벌돼요. 그럼 명태균 씨는 언론에서는 오세훈 죽이겠다, 김건희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예. 정작 그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도 유죄 판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떠든 것과 달리 검찰 수사에서나 또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자신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의 모순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무죄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재판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사가 정말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냉혹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같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1년 8개월 선고된 거 보면 사법불신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오세훈 지금 시장에 대한 판결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오세훈 그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만 보면은 이 결과는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준 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 특검이 이 오세훈 관련 그 명태균 관련 그것을 새로운 입증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 특검의 어떤 무용론 이런 것은 계속 따라갈 수가 없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부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여론조사 주가 조작의 방조 혐의로 예비적으로 이 유죄를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공동정범으로만 그것을 몰아붙였다. 그게 무슨 배수의 진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어떤 법리적인 그런 다툼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